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식사를 해도 항상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반면 누군가는 살이 찌고 체내에 지방으로 많이 남아 뚱뚱한 몸매를 가진다. 사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도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른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앉아있고 누워있고 숨만 쉬어도 신진대사를 높이고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가지 방법을 구독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만약 본인이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요오드는 성장이나 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서 쉽게 말하면 의욕이나 기력을 높이는 기능이다. 실제로 인간의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성장, 생식, 세포 대사에도 관여한다. 주변에 이상하게 희마리가 없고 애가 영 기력이 없고 축 처져 있는 애, 살도 잘 찌고 버스 왔다고 뛰어가자고 해도 나 힘 없어 먼저 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요오드 결핍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5%가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비만 증가율과 흡사하다. 단순히 요오드 섭취가 줄어듦으로써 비만율이 증가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요오드 결핍의 주요 증상은 체중 증가가 가장 크며 탈모, 심박수 감소, 목의 갑상선 증가, 피로감, 불안, 정신병 등이다. 이러한 요오드의 주요 효능은 체내의 모든 세포와 기초 대사량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신진대사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단백질 합성과 뇌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다.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에는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매생이, 굴, 새우, 홍합, 고등어, 닭고기, 삼치, 블루베리, 우유가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재료라도 너무 과다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자율신경계에 장애를 유발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꼭 섭취하길 바란다. 현재 한국인은 아연 섭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권장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고 한다. 2013년 생물학적 추적 요소 연구에 발표된 한 연구는 비만인 사람들이 아연을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30mg의 아연을 포함한 아연 보충제를 섭취한 비만 연구 대상자들이 체질량 지수를 계산했고 체중도 감소시켰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연은 근육 형성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이다. 아연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에는 식욕 부족, 우울증, 빈번한 감기, 과도한 비듬, 손톱 주변의 피부 벗겨짐, 정력 감퇴 등이 대표적이고 특히 노화와 당뇨병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 아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기능을 통해 혈당을 낮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다. 만약 본인이 현재 가체중이거나 비만이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식이요법과 더불어 아연 섭취를 증가시킨다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니 일일 적정량의 아연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아연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상관관계가 있는 미네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운동 수행 중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한 과학저널의 연구 결과에서 연구가들은 매일 5g씩 아연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코넛 오일은 말 그대로 기름 성분으로 지방 함량이 많다. 하지만 이 코코넛 오일이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곧바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약 15% 빨라져 더 많은 열을 방출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코코넛 오일은 중사슬 중성 지방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MCT 오일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하며 이러한 MCT 오일을 따로 분류하여 판매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MCT를 섭취하면 6시간 이상 신진대사를 促진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뱃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발표되었다. 비만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오일 2스푼을 매일 복용하면 남성 참가자들의 허리둘레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살이 찌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백질 섭취다. 우리 몸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단백질을 대사하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며 또한 단백질은 다른 음식에 비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총 칼로리의 단백질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면 하루에 441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했으며 12주 만에 5kg을 감량했다.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 단백질 비중만 늘렸을 뿐이다. 또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의 단백질 비중을 25%로 늘리면 야식의 유혹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음식 중독이 60% 감소하며 또 어떤 실험에서는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0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였는데 두 그룹 중 실험 중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하나의 그룹은 단백질 비중만 좀 더 높였다고 한다. 두 그룹 모두 체중이 줄었으나 단백질을 더 섭취한 그룹은 0.5kg가 더 줄었으며
체지방도 크게 감소했다는 걸 증명했다. 단백질 섭취를 약간만 증가시켜도 요요 현상을 크게 감소시키며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15에서 18% 소량 늘리며 요요 현상이 50%나 감소했다는 걸 증명했다. 신체는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그리고 단백질은 무려 20-30%를 대사하기 위해 칼로리를 사용한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좋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단백질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다. 이것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단백 섭취는 매일 80에서 100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단백질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부분적인 체중 감소와 함께 신진대사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물 500ml 마시면 신진대사율 30%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1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물 500ml를 마시는 것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데 물을 마시자마자 10분 이내에 신진대사율이 증가했으며 물을 마시고 3-40분 후에 신진대사율이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찬물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면 에너지 소비가 최대 25% 증가하는 것으로 증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을 마시고 30분에서 최대 1시간이 지나고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치에 증가한다면 우리는 물을 자주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먹기 싫어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섭취하면 여러분은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가.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은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진대사를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칠리페퍼가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며 혈압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증명했다. 다른 과학 저널에서는 캡사이신은 포만감을 향상시켜 저녁 식사 후 식욕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일부 분들은 또 엄청나게 매운 걸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매운 음식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특히 매운 양념을 바탕으로 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 다들 알 것이다. 이러한 캡사이신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임이 틀림이 없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매운 음식들은 대부분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고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니 유의하여 섭취하길 바란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영상 19도의 날씨에 2시간 동안 가벼운 옷을 입고 다리를 얼음 위에 올려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수백 칼로리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자기 전에 찬물로 샤워하면 더 빨리 잠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가운 물이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이 에너지 소비에 크게 영향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는데 사실 찬물로 샤워하면 신체의 체온이 떨어지며 우리 몸속에 떨어진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활발해진 혈액순환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찬물 샤워를 하거나 추위에 노출이 되면 갈색 지방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때 일부 흰색 지방이 갈색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때 몸속 잉여 지방 연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체에서 갈색 지방은 목과 어깨 주변에 위치하므로 찬물 샤워를 할 때 이러한 부위를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신진대사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사실 난 최근 몇 달 동안 운동이 끝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는 근육통이 사라지고 체지방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7가지로 숨만 쉬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길 바란다.